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천대학교 허옥 교수님을 모시고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전의식에는 설마가 없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예. 네, 정말 안전의식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 저는 예. 요즘 자율주행 예. 운전하는데 그게 운전자가 없이 차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능할까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야, 정말로 무인 자동차 네.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확 뛰어들거나 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게요. 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개발되고 있죠. 이제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보통 레벨이 0, 1, 2, 3, 4 이렇게 5단계로 지금 나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레벨 0 단계는 모든 운전자가 조작하는 단계. 현재 우리가 이게 레벨 0고요. 레벨 1 흔히 운전자가 우리가 운전하면서 조작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네. 핸들, 페달. 그죠? 예. 네네네. 그래서 레벨 1 단계는 내가 핸들을 전혀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페달을 내가 전혀 안 밟아도 되고 뭐 요게 지금 레벨 1입니다. 참 신기해. 그럼 레벨 2는요. 네. 레벨 2는 요거 두 개 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요? 예. 두 개 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타기만 타고 있지 전혀 지금 알아서 그냥 운전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레벨 2에서는 정말로 또 급박한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막 생각도 못하는 그냥 누가 확 뛰어들었다. 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때는 빨리 해야죠. 조작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상황이 레벨 2까지는 그렇고요. 레벨 3가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운행을 갖다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게 뭐 레벨 3 단계다. 그러면 레벨 4는 정말 이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게 네. 레벨 4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부터 5단계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 3단계, 4단계까지는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로 하는데 테슬라에서 가장 지금 뭐 앞서가고 있는데 네. 전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 사고도 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지금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줄 겁니다. 그렇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교통사고의 가장 인적 요인이 이 운전자, 보행자, 부주의 이런 사고에서 한 8, 90%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인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똑똑한 스마트카가 돼가지고 차가 차길이 막 부닥칠 것 같으면은 스스로 차가 알아갖고 확 그냥 핸들이 꺾여지면서 안 부닥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보험회사라든가 네. 또 보험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자동차 보험사는 네. 사실은 사양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안 당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참 이런 세계가 언제까지 이제 곧 돌아오겠죠. 예. 네네, 곧 돌아오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졸음운전. 예. 제가 뭐 술은 절대로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 졸음운전. 그다음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신호가 파란 신호인데도 안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위험성과 이 예방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전 선생이라 조금 제가 이거 좀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 태클을 걸겠습니다. 네, 지금 네. 좀 전에 파란 신호라고 하셨는데 아,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에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은 아이가 학교 간다고 한 지 1시간 만에 울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다 파란불에 건너 파란불에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파란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건너고 네. 다시 돌아왔다는 네. 뭐 어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네, 맞습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이죠. 네. 녹색이죠. 사실 이 졸음운전 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졸릴 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 내려앉는 거. 눈꺼풀이고 이게 사실 이 고속도로 상에서 1년에 한 250명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네. 절반 이상이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아, 그래요. 순간적으로 정말 깜빡 졸으면은 그냥 뭐 100km가 확 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졸음운전 지난번에 강원도 봉평터널에서 그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 사고로 해가지고서 그때 한 20몇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깜빡 졸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졸음운전 사고는 아주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네. 자동차는 점검을 합니다. 뭐 엔진 오일이고 다 점검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전날 과음했거나 네. 또 내가 몸이 피곤하면은 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장거리 여행할 때는 내 좀 일찍 주무시고 내 몸 상태를 좀 안전하게 해놓는 거 이런 게 다 안전 의식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졸음운전 자기서 사실 보통 졸리고 할 때는 30분마다 한번 환기를 시켜줘라라고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문이 꽉 닫아 있고 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또 졸음을 유발합니다. 네. 그래서 문을 좀 환기시켜주고 또니 이 얼굴 스트레칭을 해라. 예, 그래갖고 좀 막 껌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네. 예, 막 움직여주면은 이게 또 졸음이 달아나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과식하지 마라. 예, 운전하시기 전에 과식하시고 네. 특히 뭐 약 드시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식사하시고서 좀 몸에 그래서 뭐 감기약이라든가 어떤 약을 드시면은 이 반드시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시켜주셔야죠. 환기 시켜주고 내려서 몸에 휴식도 취해주고. 그러니까 네. 아까 30분 단위는 환기고요. 네, 네. 이 2시간 단위는 휴식입니다. 휴식. 예, 휴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몸에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 앞차가 조금 저 차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경적을 팡팡 울려주는 것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깜빡 졸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졸음운전 사고로 내가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이런 예방법을 요건 거를 내가 알고 미리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졸음운전이요. 네. 그다음에 졸음운전도 위험합니다만 정말 또 더 위험한 음주운전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우리 윤창호법이 발효가 됐죠. 네. 2018년에 우리 윤창호 군 휴가 나왔다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였죠. 네. 그래서 우리 윤창호 친구들이 나서가지고서 법을 강화시켜주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윤창호법인데요. 네. 물론 처벌은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낮춰줬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혈중 알코올 단속 기준을 낮추자는 걸 제가 계속 주장했어요. 가다가 이제 번번이 사실 0.03이면요. 소주 한 잔 반.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네. 전 뭐 제가 냄새도 맡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잔 마시고 나면은 또 한 잔 드십니다. 하다 보면은 또 뭐 설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대리운전이 없을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차를 갖고 왔는데 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했습니다. 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운이 좋아서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갖고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안 걸린 거다. 그러네요. 너 한순간에 너 목숨 잃을 수 있다. 그래고 제가 끝까지만 못하게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내가 죽지. 그래갖고 야 네가 죽는 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너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네. 넌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음주운전은요. 제가 볼 때 무조건 사고 납니다. 네. 단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이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뭐 방송사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런 멘트를 쓰면서 꼭 좀 이건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네. 당신이 만약 이 운전을 하면서 술을 드신다면 그 술이 이승에서 드신 마지막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정말로 저는 제가 한 30년 넘게 이런 교통안전, 안전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로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술자리가 있으면은 차를 놓고 가겠다. 네.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은 대리운전, 요새 우리 대리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천대 교수 3명이서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은 그 0.03인데요. 0.02로부터 단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기운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주기. 술 기운을 띈 운전이라고 해서 0.02로부터 단속을 들어가요. 네. 어떻게 보면 반잔만 마셔도요. 이제 그게 계기가 된 게 2010년에 고이즈미 총리 시절이었는데 젊은 어머니가 아이 3세, 5세 아이를 뒤에다가 태우고서 카시트카에다 해줬어요. 네. 해주고 고속도로상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톨게이트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와서 꽝 봤습니다. 그래갖고 뒤에 어린 남매가 다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고서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봤더니만은 그 트럭문 운전자가 음주를 한 거예요. 저런. 그래갖고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네. 라고 하고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으로 낮추고 0.01부터 단속 들어가고 술 판 사람까지 처벌하고 동승자까지 처벌하겠다. 같이 탄 사람까지 처벌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한 78%를 줄였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가천대 교수 3명하고 일본을 갔다고 했는데요. 제가 가서 술집에 들어갔어요. 딱 네. 들어갔는데 그 술집 앞에 딱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리는 차를 갖고 오신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일본 또 대리제도가 없거든요. 역시. 예, 그래갖고서 물론 전 우리 한국 교수 3명, 일본 교수 1명, 4명이 갔어요. 근데 일본 교수가 차를 갖고 왔고 이분은 전 운전 안 할 거다. 네. 술 안 먹을 거다. 네, 네. 술 안 먹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차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본 교수가 차는 제가 갖고 왔지만 저는 술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분홍색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네. 붙여주면서 선생님 이 음료는 무한리필입니다. 음료는 서비스로 드리니까 음료수 많이 드십시오. 네네.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바로 문화구나, 안전 문화구나. 네. 그래서 음주운전 문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이런 안전 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요새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이 지게차 있죠, 지게차. 네네. 지게차 앞에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네. 그런 거를 툴툴툴 몰고 갑니다. 저는 그 지게차 칼날 덮개 씌워야죠. 네. 칼날 덮개를 씌워놓고 무서워요, 진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칼날 덮개를 뺀 다음에 작업하고 네. 또 끝나면 칼날 덮개 씌워야죠. 이게 안전 문화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이 고기 불판 들고 와요. 이렇게 오면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니 아이가 장난치다가 툭 건드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잡았던 손이 뚝 부러지면 어떡할 네. 거예요? 이런 거는 고기 불판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통을 들고 와서 네. 통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올려놔야죠. 네. 이게 안전 문화입니다. 결국은 이 문화라는 거는 의식의 총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이 바로 안전 문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전 문화를 정의할 때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이다. 네네. 결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음주운전도 못하죠. 그렇죠. 못하고 네. 또 뭐 운전 중에 아까 스마트폰 네. 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네. 전에 제가 그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이렇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좀 보지 마세요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저렇게 차가 막힐 때만 잠깐만 봅니다. 그래고 제가 보시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저분이 잘못하면은 제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안전할 때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운전 중에 이 스마트폰도 하시면 정말로 안 되고 네. 또 요새 스몬비라고 하죠. 스몬비. 네. 네. 이 스마트폰 좀비. 좀비.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가 많으니까 바닥에다가 또 볼 수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현재 보행 중 사고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네. 이 스마트폰 가고 가는 게 결국은 눈 감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운전한다? 하면 눈 감고 운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눈 감고 가는 운전자, 눈 감는 보행 사고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지금 정말로 우리 국민들, 우리 보행자, 운전자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통사고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네. 특히 우리나라 이 신호 체계가요. 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신호 체계입니다. 네. 네. 지금 이 보행자 녹색 신호를 우리는 1초당 1m는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 편도 2차로다 왕복 4차로잖아요. 네. 그럼 한 차로에 한 3m 가까이 돼요. 네. 3m 되면은 1초에 1m를 간다고 하면은 왕복 4차로다 그러면 12m죠. 그렇죠. 그러면 보행자 녹색불을 12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짧아요. 일본은 1초당 0.5m를 가는 거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는 24초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조금 더 길게는 주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1초당 1m를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문제는 한 3분의 1만 지나면 깜빡깜빡 전멸을 줍니다. 네. 전멸을 주면서 전멸할 때는 다음 시간에 건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멸이 길다 보니까 전멸할 때 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것 전멸이 같더라고요. 길어지니까. 네. 그러면 뛰는 거예요.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로 하여금 조급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일본은 5분의 4 정도 지난 다음에 전멸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전멸할 때는 건너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너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전멸할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멸이 길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행자 녹색 신호도 좀 길게 줘야 되고요. 이 교통 정책 자체가요. 네. 이 교통 정책의 좀 두 가지 축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말씀드리면은 교통 정책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보행자의 안전, 네. 또 하나는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우선할 거냐? 자동차를 먼저 가게 할 거냐? 보행자를 먼저 우선할 거냐? 만약에 보행자를 우선한다면 보행자 녹색불도 좀 많이 주고 곳곳에 횡단보도도 많이 설치하고 네. 과속방지도 설치해서 속도 못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보행자 사고가 많은 거고요. 네. 네. 민업의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어려운 용어만 쓰는데요. 네. 그래서 배웁니다. 예, 자꾸. 우리가 민업의 네. 방정식이라고요. 네. 1967년에 동경도지사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1967년에 동경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도로 빼기 차도는 인도였던 것을 도로 빼기 인도는 차도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도로를 만들 때 그동안에는 차도부터 만들었어요. 만들고 인도 안 나왔으면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민호배 도지사는 이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인도부터 만들어라. 네네. 인도부터 만들고 인도 안 나오면은
차도는 만들지 마라.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멋진데요? 우리는 스쿨존에 실버존 이런 좁은 도로 이면 도로라는 거는 사실은 한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줘야지만 안전한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니까 이런 걸 양방통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나 어르신들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방통행으로 해주고 보차도 경계통이라는 걸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뭐 계속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하고 있고 아마 지금 뭐 또 정부에서도 이제 안전 쪽을 계속 비중을 강화하고 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교통 문제도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런데 요즘 많이 그 뉴스를 들어보면 전동 킥보드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게 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참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네. 이 특히 전동 킥보드가요. 네. 이 전동 킥보드는 차입니다. 네. 아, 차예요. 네, 자동차예요. 네. 예. 도로교통법은 차고요. 네. 당연히 차니까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인도로 버젓이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뭐 헬멧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쓰고요. 자전거 이런 뭐 이 바퀴 달린 사고에 이 사망 사고의 거의 5, 60%가 머리 손상, 두부 손상 사고인데. 네. 그러니까 헬멧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도로교통법상 이번에 법 개정해 가지고 13세 이상도 타도로 허용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빨리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빨리 달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 놓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지금 시행해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펑펑 나는 거예요. 네. 막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막 2배 이상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망 사고도 막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킥보드 업체들 다 불러가지고 앞으로 16세 미만은 대여해 주지 말아라. 네. 또 법 개정해가지고 16세 이상만 타도록 하고 헬멧 착용 법으로 의무화시키고 또 전동기형 뭐 오토바이식의 면허를 따도록 하겠다. 저는 그건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대여를 예. 지금은 그냥 그래요? 뭐 대여만 얼마든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면허를 따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헬멧입니다. 헬멧. 네, 헬멧 네, 정말로 중요하고요. 네. 전에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장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 운전면허 체험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네. 그 강사가 계란 2개를 떨어뜨립니다. 계란 2개를 떨어뜨리는데 네네.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웠고 다른 거는 미니 헬멧을 안 씌웠어요. 네네. 2개를 딱 떨어뜨리니까 미니 헬멧은 계란은 멀쩡하고 그냥 계란은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와 놀라는 거예요. 네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머리입니다. 뇌입니다. 네.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서 헬멧을 안 쓰려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거를 알려주고 결국 전동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부분에서는 에어백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하니까 이제 에어백도 막 거기다 집어넣어요. 네네. 집어넣고 그만큼 바로 자동차와 맨몸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맨몸으로 부닥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알고서 내가 보다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안전 의식인 거죠. 네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행동한다면은 그만큼 더 사고 안 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노력을 하는 만큼 그런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신데 안전 의식을 정말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게 우리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허옥 교수님을 모시고 많은 부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